죽지만 마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동안 우울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. 처음, 처, 처음 우울함을 느꼈던 거는 10살 때였는데, 계속 그냥 뭐 하는 거 없이 우울하기만 하다가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학교 2학년 때 허그맘이라는 심리상담센터에 가게 돼요. 거기는 약물 처방을 해주는 곳이 아니고 정말 상담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곳인데 뭐 각종 검사들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. 꽤 오래 했어요. 제가 그 화금함에서 봤던 상담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학생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. 약간 어른 좋아하는 그런 거. 그래서 그분 옮기실 때도 그분 따라서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상담을 받게 돼요.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그때 느꼈던 거는 좀 솔직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때는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음, 이게 너무 유난스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느낀 게 10이면 그냥 1 정도만 얘기를 했고 뭐 감정 얘기 이런 거는 안 했고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, 무슨 일 이런 거 위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는 고등학교 2, 3학년 때는 그냥 입시를 했습니다. 또 재수도 했고요. 재수를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자세가 불편하네요. 재수 재수를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. 재수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. 근데 그 힘든 게 저는 공부하고 이런 게 힘들다기보다는 원래도 안 그래도 우울한데 약간 약간 그니까 뭔가를 못 하잖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전에는 우울하면 좀 책 읽고 그냥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랬다면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처에 그냥 정말 가까운 약 처방을 해주는 신경정신과를 갔는데 그때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직 어려서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런 것들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다. 사회에 나오면 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뭐랄까 이게 사회에 통용되는 아픔이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사람들이 말하는 용인될 수 있는 일과 그에 맞춰서 딱 적합한 아픔 이게 어려웠어요. 그래서 내가 가진 일은 얼마 정도로 아플 수 있는 거지?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때 처음 받았던 약은 아마 먹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. 왜냐면 졸릴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무서워서 안 먹었어요. 안 먹었고 그렇게 있다가 재수가 끝나고 21살 때 정말 인생이 갑자기 원래도 우울했던 인생이 너무 다이나믹해졌어요. 약간 너무 좀 악인들을 많이 만났어요. 법적 문제도 많이 있었고 제가 가해자는 아니고 피해자였어요. 그 그러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. 그런 마음 있죠. 그냥 그런 마음이었고요. 그래서 몇 가지 약간 너무 딥한 거 말고 그냥 조금 우울의 증상 같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자취를 하는데 그때 저희 집에 망치랑 못이랑 밧줄을 싸다 놨었어요. 언제든 죽으려고. 그래서 술만 마시고 취하면 꼭 집에 와서 집에 가는 내내 죽어야겠다. 오늘 죽어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막상 와서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막 그냥 가족들도 있고 내가 너무 슬픔의 부채를 떠넘기고 갈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늘 그 현관에서 그냥 오열했어요. 오열하다가 그냥 그 현관 그대로 잠들었어요. 그런 정말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이렇게 살면 진짜 나 언젠간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21살 6월에 이제 그리고 그때 또 증상이 하나 있었는데 뭐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약간
손마디가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경련처럼 그런 증상이 있었어가지고 MRI도 찍고 했었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래서 조금 정신적 문제 같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21살 6월에 그쵸 서울 성모병원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또 그때도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약물을 받았는데요. 약물은 처음부터 원래 잘 맞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바꾸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데 저는 부작용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좀 효과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똑같다?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조절을 하면서 거의 한 6개월을 조절을 했어요. 근데 그래서 정말 근데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약을 먹는데 막 행복해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당연히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아예 안 들고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좀 평범한 건 아니구나. 이게 당연한 건 아니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야 하는구나.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보냈지만 그랬지만 무기력함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. 그거는 조금 약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. 무기력함은 제가 느꼈을 때는 막 사람이 활기차지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안 좋은 감정, 뭐 나쁜 감정, 뭐 대충 그런 느낌만 조금 없어진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약을 혼자 단약을 했어요. 그냥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제가 인천에 있는데 그 병원이 서울이니까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단약을 해버렸어요. 근데 괜찮은 줄 알았어요.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몇 주 정도 지나서 정확히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긴 하더라고요. 뭐였냐면 그 전에 가진 우울이 만약에 뭐 50이었다면 갑자기 100 정도의 우울이 찾아오는 갑자기 더 큰 우울이 그때가 22살 봄쯤이었거든요. 그러다가 근데 그때도 귀찮아서 안 갔어요 병원에. 그냥 100의 우울을 가지고 살았어요. 근데 22살 여름에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법적 공방을 하고 있었던 가해자 피의자한테 랑 연락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연락이 정말 너무 오랜 기간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뭐 합의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 힘들 때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라. 그리고 내가 너 그 정신과 진료 기록 봤는데 제출한 거 봤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다. 왜 근데 너 인생이 힘들었던 걸 다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냐. 나 돈이 많아서 지금 변호사도 많고 너 무고죄로 고소할 거다. 뭐 이런 얘기 등등 너무 많아요. 너무너무 많은데 약간 그런 얘기들을 막 그래서 그해 22살 그해 여름은 약간 제가 돌아 있었어요. 약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분노가 그 일정 수준 이상을 훨씬 넘어서 범람을 하게 돼요.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전후로도 후로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잔을 깼어요. 제가 혼자 그냥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에 있는 잔을 집어 던졌어요.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서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완전 히키코모리는 아닌데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생활을 그해 여름에 했습니다. 하고 뭐 겨울 되고 하니까 슬슬 조금 다시 약을 먹어볼까?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23, 24 전부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제때제때 못하고 그랬지만 그 전처럼 감당이 안 되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거를 경험하진 않았습니다. 또 뭐 좀 사건 자체도 많이 없기도 했고 좀 조용하게 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조금 우울하고 힘들었던 기억은 있어요. 그러고 나서 학교 상담센터도 이용을 했었는데요. 그 상담센터는 원래 8회인가 10회가 최대였는데 그걸 늘려주셔가지고 오래 했거든요. 오래 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성인 돼서는 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든 생각이 이미 내 일은 다 문서가 돼서 너무 정확하게 남아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 하나 괜찮아지는 게 무슨 소용일까?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합리화가 아닐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고 그냥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. 내가 뭐가 문제고 어떤 마음이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그거를 알고 있어서 상담 선생님도 저한테 저는 제가 저를 되게 저를 제 3자처럼 바라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,
그래서 그냥 안 갔어요. 그냥 안 갔고 그렇게 그냥 살았고. 그리고 25, 1월에 또 우울에 또 위기가 한번 와요.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 또 계절이 됩니다. 네,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실 거예요. 좀 힘드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없는데 너무 초조하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랬어요. 그게 좀 심하게 와가지고 밤만 되면은 좀 많이 휘청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래서 약을 처음 받았는데 그때 조금 처음 세게 부작용을 느꼈어요. 약을 먹자마자 그냥 계속 토를 했어요. 약을 바꿔도 토하고 이래서 아예 그냥 약을 안 갔거든요. 안 갔는데 또 지금까지, 지금이 9월이니까 지금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. 지금 저의 상태는 막 죽고 싶진 않아요. 죽고 싶진 않은데 조금 무기력하고 만사가 귀찮고,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사가 귀찮고 그렇습니다. 제가 이거를 올린 좀 의도는 일단 제 얘기 하고 싶어서 또 있고요. 그리고 좀 희망적이지 않잖아요. 약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달라진 게 없다. 맞아요. 근데 그게 맞는데,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가 지금 말했던 모든 것들은 외부의 일이잖아요. 외부에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.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거 다 외부의 것이잖아요. 그런 걸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. 하지만 반드시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.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간절하게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정말 너무 간절하게 딱 죽고 싶다. 살고 싶지 않다. 이런 생각이요. 정말 당연한 거 아니고 영원히 가져갈 생각도 아니고 내 옆에 신체의 일부처럼 계속 있을 생각도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신체의 일부처럼 있지 않고 나한테서 조금 분리가 되려면 약의 도움을 받는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왜? 그리고 사실 저도 방법을 잘 몰라요. 어떻게 하면 좀 씩씩하게 살 수 있을까? 그걸 잘 모르겠어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요. 제가 이것저것 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.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. 그냥 죽지만 마세요. 그냥 오늘 하루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괜찮고, 오늘 그냥 하루 누워있다가 끝났어도 그것도 살아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괜찮아요. 다. 또 꼭 또 봐요. 안녕.